최근에 이익 소각 관련해서 과세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행위를 하면 뭐 세무조사나 과세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시간을 두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익 소각을 해서 뭐 가지급금을 정리했다, 이익 소각을 해서 가업승계에 뭐 토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전문가들하고 하셔야지 이게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는 행위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후 관리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은 과세된 사례, 판례, 예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익 소각들 많이 하시죠? 최근에 이익 소각들 많이 하는 가운데, 이제 과세한 판례가 있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20년 5월 6일 날이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두 부부가 최초 회사 설립 때부터 회사 주식을 반반씩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서로 이제 한날 한시에 같은 양을 서로 이제 교차 증여하죠. 첫 번째는 그 행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익 소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교차 증여한 거를 인정 안 해주고 최초 취득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의제 배당, 이제 배당 소득세를 이제 과세한 사례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국기법 14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둘 이상의 거래 행위로 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받는 경우, 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돼서 이거는 이런 법에 세법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기 이제 3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청구인이 만주를 교차로 증여한 이제 1차 행위. 이제 이건 이제 무시한 거죠. 왜 그러냐면 증여를 했다는 거는 증여 이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증여 이익이 똑같은 양의 주식을 똑같이 했다는 거는 서로 증여 이익이 발생이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부인당하고 두 번째 여기 이제 5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통상적인 절세를 위한 일방의 증여가 아닌 쌍방의 증여. 이거는 명백하게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이 조세 회피 목적이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인당한 사례입니다. 자, 이건 두 번째 사례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대표님이 회사에 가지입금이 있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100% 대표님이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하죠. 그 다음에 이익 소각을 해서 이제 돈을 가져오는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 돈을 어디에 썼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줄 그어져 있는 거 보시면 이 쟁점 주식의 소각 증여 양도,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마 배우자 이름일 것 같은데 이 배우자는 사실은 이거를 했다는 내용도 잘 모르고 또 인식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원래 이제 배우자한테 귀속돼야 되는데 이 돈을 재산권 행사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밑에 보시면 또 여기도 이렇게 나왔죠. 쟁점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이익이 모두 증여한 대표님이 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가지금도 정리하고 또 그 돈 일부도 자기가 썼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아마 그 뭐 금전 소비 대차 뭐 계약서 이런 건 다 썼습니다. 근데도 이게 그 흐름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익 소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질적인 혜택은 크죠. 그리고 이 이익 소각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같은 것 같지만 좀 틀린 거고, 이게 스토리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후 관리나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과세될 수도 있고 과세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